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야믹 주식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페이세이프 그리고 오픈도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세이프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자그마치 60%나 하락을 했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크게 폭락을 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페이세이프의 이 매출액은 384.33밀리언 달러로 지난해 동분기 대비 약 12.7%인 13%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주었고요. 아이게이밍 그리고 디지털 월렛 섹터에 있는 기업 치고는 그렇게 높은 성장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조금 더 실망스러운 부분은 2021년 3분기 가이던스였는데요. 보시다시피 컨센서스로는 약 389.09밀리언 달러를 3분기 매출액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회사는 조금 더 보수적인 360밀리언 달러에서 375밀리언 달러를 3분기 실적으로 예상한 것이죠. 게다가 2011년 2분기에 이렇게 384.34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이번에 기록했는데 이번에 기록한 매출액보다 높아지기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이렇게 더 낮은 가이던스를 제출했다는 것 또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가이던스의 최대치인 2021년 3분기에 375밀리언 달러를 기록한다고 해도 2021년 2분기의 실적인 384밀리언 달러보다 더 낮으니까 점차적으로 우하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보시다시피 페이세이프는 핀테크 회사로서 앞으로 이렇게 꾸준히 11%의 매출 승률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한 회사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말이죠. 지금 현재 이커머스가 부밍하고 있고요. 핀테크 산업 자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출 성장률이 이렇게 우하향한다는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음에 들어지 않는 부분일 겁니다. 제가 라이브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스펙이라는 종목들을 매수를 할 때는 그냥 액면가 예를 들어서 이거 15달러짜리네 20달러짜리네 제법 싼데 하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이 좋은 매출 성장률과 함께 펀더멘털을 잘 쌓아나가는지 밸류에이션은 괜찮은지 미래 전망은 어떠한지 등을 따져보고 들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페이세이프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페이팔의 매출 성장률은 평균 2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높은 확률로 연평균 20%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줄 확률이 큽니다. 페이팔 하면은 핀테크에 있어서 1, 2위를 다투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스퀘어와 같이 페이팔보다 더 젊은 기업일수록 매출 성장률이 더 높은 게 일반적인데 페이세이프의 매출 성장률은 1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출액 성장률이 낮은 만큼 당연히 PS 멀티플은 낮아서 저평가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목표해야 하는 주식들은 매출액 성장률이 낮아서 저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아닌 매출액 성장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를 받는 기업들을 골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업들은 주가가 매우 크게 하락해 정말 멀티플이 크게 낮아질 때까지 또는 미래 전망에 있어서 앞으로 매출액 성장률이 높아질 만한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이제 지금쯤이면 페이세이프를 갖고 계신 주주님들 입장에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매출액 성장률이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이 매출액 성장률이 오르냐 마냐에 따라서 주식 흐름이 달려있으니까 말이죠. 먼저 페이세이프는 글로벌 아이게이밍 플랫폼입니다. 비록 유로피안 쪽에서의 시장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약 12%밖에 되지 않는 반면에 미국 쪽에서의 아이게이밍은 2019년에서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55%나 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노스 아메리카 쪽에서의 아이게이밍 트랜잭션은 작년 대비해서 72%나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17개 주에서 모바일 베팅을 허용하면서 아이게이밍 쪽의 성장률이 점차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캐나다 또한 이렇게 빠르게 허용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베팅 문화를 정착해주고 싶은 회사 입장에서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와 함께 좋은 실적을 보여준다면 기업의 주가 또한 어느 정도는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페이세이프의 PS NTM 멀티플 또한 3.1로 제법 낮아진 데다가 페이세이프의 마진율은 이렇게 60%대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이 4개의 기업 중에서 두 번째로 제일 높은 편이기도 하죠. 그런 이유에서 미래 전망에서 예고하는 것과 같이 실적에서 실제로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면 주가 또한 어느 정도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엄청난 매출 성장률을 보여준 오픈도어에 대한 팔로우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도어는 최근 2021년 2분기 매출액으로 1.19빌리언 달러를 갱신하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60%의 성장률을 보여주었고
2021년 3분기 가이던스로는 461%의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는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렇게 과거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높은 매출 성장률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오픈도어는 투자자들에게 2021년, 2022년 그리고 2013년의 큰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었고요. 2013년 때쯤이면은 오픈도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액은 이렇게 10빌리언 달러에 가까운 9.8빌리언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제시해 주었습니다. 10빌리언 달러의 경우는 2021년에는 38%, 2022년에는 79%, 그리고 2023년에는 58%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준다면 달성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널리스트들 또한 2022년 1분기는 252%, 2022년 2분기는 149%, 2022년 3분기는 69%, 그리고 4분기는 26%로 충분히 높은 매출액 성장률을 달성하도 남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픈도어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투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오픈도어는 결국 흑자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부분인데 오픈도어는 2011년 2분기에 Adjusted Net Income 기준으로 벌써 이렇게 흑자를 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오픈도어가 Net Promoter Score에서 7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실적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것뿐일까요? HPA라고 해서 Home Price Appreciation, 즉 집값의 상승률이 점차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분기의 EBITDA Margin 가이던스는 0.8%에서 1.3%로 흑자를 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주가 이렇게 빨리 흑자를 내는 것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픈도어에게 있어서 집값 상승은 그저 보너스일 뿐입니다. 오픈도어는 집을 사고 팔 때 수수료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챙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성장주에 투자를 한다면 매출액 성장률에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성장주이면서도 이렇게 저평가인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한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장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페이세이프 그리고 오픈도어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페이세이프는 아이게이밍 그리고 핀테크라는 매력적인 섹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률이 매우 낮다는 점이 아쉽고요. 아쉬운 만큼 지금 페이세이프의 주가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매력적인 주가의 위치에 돌입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 성장률이기에 앞으로의 실적에서 좋은 매출 성률을 보여주어야만 주가는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오픈도어야말로 정말 성장주의 훌륭한 예시를 보여주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빠른 속도로 매출 성률은 성장하고 있으며 흑자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와 함께 오픈도어의 주주님들께서는 그저 오픈도어가 실적을 잘 내고 있는지 매출 성률은 가이던스에 맞게 잘 성장해주고 있는지만 체크하면 될 뿐입니다. 매출 성률이 훌륭하면서도 저평한 기업들에 투자한다면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오늘의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